내일 시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마켓 4시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9,200선을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해줬는데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날이었습니다. 물론 쏠리고 쏠리는 장세가 오늘도 또 반복이 됐기 때문이겠죠. 장 초반만 하더라도요. 지난주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좀 코스피가 조정받고 코스닥이 좀 강하게 힘을 받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시나 장 중반으로 넘어가니까 삼전닉스에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죠. 오늘의 트리거는 바로 이 6월 반도체 수출액. 이제는 역대라는 말이 입 아플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반도체 수출액이 188%나 증가하게 되면서 또다시 역사적인 기록을 썼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LG그룹의 실무진이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이제 방문을 하면서 피지컬 AI 쪽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LG그룹주까지 강하게 움직이게 만들었죠. 자, 그럼 일중 흐름 그리고 마감 지수까지 차례대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삼전닉스의 강세에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강하게 끝이 났습니다. 0.69% 상승을 했고요. 25년 만에 코스피 대장주가 바뀌었는데 SK하이닉스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총 1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죠. 현재로서 이 코스피 지수 안에서요, 이 SK그룹주들 그리고 삼성그룹주들의 시총이 도합 70%가 넘어갑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내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에만 순환매가 돌았었죠. 약간은 달리 말하자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은 좀 소외가 됐다는 말인데 이 때문에 0.19% 오늘도 코스피 대비해서 소외받았던 코스닥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스피 200. 대형주들 사이의 쏠림을 지금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코스피 200이요. 1.2% 뛰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형주들이 오늘도 수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장이다.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일중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중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처음에는요, 이 미국이랑 이란 간의 종전 MOU 이게 조금 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이 주말 사이에 나왔었죠. 이것 때문에 하락 출발을 했던 것도 잠시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80% 이상 급증했다라는 이 보도가 이쯤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순서대로 쭉 강세를 보였고요. 계속해서 이 강한 흐름 이어갔었던 코스피였습니다. 다만 코스닥의 움직임은 사뭇 좀 달랐었죠. 코스닥도 처음에는 이 MOU 난항 소식 때문에 깨파락 출발을 했었다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맥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는 이 흐름을 코스피에다가 뺏겼었죠. 삼전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LG그룹주까지 이 코스피 대형주 단에다가 자금을 뺏기게 되면서 코스닥은 다시 한번 이 상승 반납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흐름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점은요. 이 삼전닉스가 좀 쉬어갈 때 그제서야 이제 코스닥이랑 반대편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오는구나. 앞으로도 삼전닉스가 좀 적당하게 숨 고르는 구간에서 또 코스닥의 순환매를 기대해 볼 만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3대 지수 수급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도 과연 외인이 이 압도적인 매수 사인을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코스피에서는요, 우선 오늘도 개인이 다시 한번 이 사모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외인 같은 경우에는 2조 5천억 원 이상 매도했는데 요즘 들어서 외인이요, 이 현물 매도랑 선물 매수를 장 중반까지 계속 좀 진행을 하다가 장 마감에 좀 선물 매도로 갑자기 방향을 확 트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도 비슷했습니다. 코스닥은요, 외인이 다시 한번 좀 사주는 흐름이 나타났긴 했는데 역시나 이 개인의 매도세에 비해서는 그 흐름이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200 역시나 좀 대형주 단에서도 이 개인 수급이 몰리는 흐름이 지속이 됐습니다. 외인이 지난주에 좀 코스피에 잠깐 돌아와 주나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은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점이 참 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테마에 또 집중해봐야 할지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역시나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SK하이닉스의 시총 1위 등급 삼성전자를 제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트리거가요. 바로 이 반도체 잠정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었다. 이게 오늘 사실 시장의 핵심이었죠. 자, 보시다시피 오늘도 반도체, 메모리, 소부장 다 강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역대 최대보다 중요한 건요. 이 기울기 한번 보실까요? 반도체 수출액이요, 증가하는 기울기가 올해 들어서 가면 갈수록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도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다. 이 반도체, 메모리 따는 물론이고 소부장까지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오늘 이제 이 부가적으로 힘을 더 보태주는 재료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제프리스의 리포트였는데요. 제프리스가요, 이 디램 가격이 3, 4분기 되어서 더 오를 것이다. 굉장히 가파른 이익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애플에서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것보다도 앞으로는 메모리 가격이 더 비싸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 비싸질지 한번 보실까요? 3분기 디램 가격이요, 현재보다도 40에서 50% 거의 1.5배 더 오를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거 봤고요. 추가로 4분기에는 30에서 40% 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한마디로 메모리 제조업체들과 이 받아가는 고객사들 간의 이 대결에서 완벽하게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승기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했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죠. 드디어요, 현재 시각으로 22일이죠. 오늘 밤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신청한 ADR 상장 심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요, 이제 SK 하이닉스는 발행 주식 수의 2.5% 정도를 신주로 발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최대 40조 원 규모의 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HBM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겠죠. 더더욱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오늘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더 강하게 끌어올린 이유고요. 자, 관련주들의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실까요? SK 하이닉스, 역시나 오늘 시원하게 5.6%, 이 끝이 어디가 될지 참 무서운 기세죠. 오늘 삼성전자를 제치고 드디어 이 시총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장중에 290만 원도 돌파를 했는데 그 흐름 계속 장 막판까지 이어가주게 됐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한울 반도체도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나왔었습니다. 거의 뭐 상한가가 지금 나온 상황이네요. 이슈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MLCC 검사 장비를 좀 고도화한다. 이 소식에 오늘 기대감이 더욱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메모리와 반도체 소부장들 역시나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줬고, 지난주에 조금 약간 팀킬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소부장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마이크론 실적도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요. 앞으로 계속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이어갈 일만 남지 않았나 싶네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오늘 이 코스피 대형주단에 또 돈이 쏠리게 만든 이유죠. 바로 LG전자. 오늘 또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6월 8일이었죠. 이제 LG 트윈타워에서 구광모 LG 회장이랑 젠슨 황 CEO 회동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서 젠슨 황 CEO의 발언 한마디가 굉장히 주가를 끌어올렸었죠. LG가 이 로보틱스 그리고 AI 피지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고 나서요, 불과 정확히 2주가 지난 오늘이었습니다. 이제 LG 각종 경영진과 실무진 30명으로 꾸려진 방문단이 이 미국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에 출국을 하게 된 거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LG CNS 사장은 물론이고요, 각종 LG 전사적인 브레인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통 기업의 실무진들이 만나가지고 MOU 체결하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옮기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이번에는 단 2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초스피드 회동이 성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현재 이미 나와 있구나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많고 많은 기업들 중에서 엔비디아가 왜 하필 이 LG를 선택했냐?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약간 종합 쇼핑몰로 비유를 해야 될까요? LG전자에서 이제 AI 로봇을 만들고요. LG 이노텍에서 이 로봇이 보고 느끼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그다음에 LG CNS에서 이 공장에 AI 깔고요. AI 연구원에서 AI 두뇌를 키우고 엔솔에서 전기 공급하고요. U+에서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LG 관련주들 그리고 피지컬 AI 로봇주들 크게 움직임 보였는데 관련주들 흐름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선은 LG전자가 장중에 13%까지 급등하면서 이제 24만 원 선을 좀 되찾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고점 부근에서 좀 매도 압력이 거센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로보스타도 장중에 두 자릿대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장 막판 들어서 좀 힘을 잃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지금 보이고 계시죠.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일봉 차트에서 좀 포착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고점 부근에서 매도 압력이 강하구나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데일리 TV 뉴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LG그룹이 엔비디아와의 AI 협력에 속도를 내면서 협력 구체화 기대감이 커지자 LG전자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8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서울에서 회동을 가진 뒤 단 2주 만에 후속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은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엔비디아의 경영진과 피지컬 AI 및 로보틱스 분야의 실질적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현신균 LG CNS 사장을 포함해 각 계열사의 주요 경영진, LG전자와 LG이노텍, LG CNS와 LG AI 연구원 실무진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워킹그룹이 참석합니다. LG그룹은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에 LG의 가전과 모빌리티 역량을 결합해 차세대 AI 생태계 선점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시장에선 협력 로드맵이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넘어 원 LG의 하나의 팀으로 엔비디아와 손잡고 피지컬 AI 및 로보틱스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LG전자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전자 장중에 24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장 막판에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7.57% 오른 22만 7,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LG CNS 같은 경우도 오늘 9만 5,200원까지 올랐지만 장 막판 상승폭 조금 반납하면서 4.31% 오른 8만 9,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가 오는 24일 연내 국가별 시장 분류 결과를 공개하는 가운데 한국 시장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은 오늘 MSCI가 연내 시장 접근성 리뷰 결과를 발표했다며 한국은 평가 결과에서 마이너스 항목이 5개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은 마이너스 항목이 지난해 6개에서 1개 감소하긴 했지만 MSCI 선진시장 국가가 모두 마이너스 항목이 1개 이하인 점을 감안한다면 승격과 관련한 변화를 기대하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남은 마이너스 항목은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과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청산 및 결제, 증권 이동성과 정보 흐름 등 5개라며 이 중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항목은 쟁점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MSCI 편입을 위해 추진했던 여러 증시 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리레이팅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은 호재라며 한국의 선진시장 승격과 관련한 구체적인 변화는 일단 내년 6월 정도로 연기해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일본 라인 야후를 새로운 최대 주주로 맞이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단행한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19일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주식 매매 계약 이행에 따라 LAAA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가 지분 33.43%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LAAA 인베스트먼트는 최대 주주는 패트리코 제6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이며 해당 펀드의 최대 출자자는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 계열의 LY 주식회사입니다. 시장에선 최대 주주 변경과 함께 약 3천억 원 규모의 자금 유입이 이뤄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신규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약 3천억 원의 대규모 자금과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의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를 잠시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라인게임즈와의 협력 기대감도 높아졌는데요. 장 막판 13.96% 오른 104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자결제 전문 기업 KG 이니시스가 오늘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솔라나 재단과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결제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솔라나 메인넷에서 발행 유통되는 디지털 자산의 결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스테이블 코인을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양사는 향후 KG 이니시스 가맹점 이용에 따른 결제 리워드를 토큰 형태로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KG 파이낸셜도 솔라나 재단과 웹3 기반 디지털 자산 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서비스와 디지털 자산 사업 확대에 나섭니다. KG 파이낸셜과 KG 이니시스는 양사가 보유한 결제 인프라와 가맹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의 상용화와 사업 확장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증시의 왕좌가 27년 만에 바뀌었다. 인공지능 투자 열풍 속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다. 장중 SK하이닉스 시총은 2,090조 원을 기록하며 삼성전자를 앞질렀다. 삼성전자의 독주는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최초로 무너졌다. SK하이닉스는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을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지난 1년간 삼성전자가 480% 상승하는 동안 SK하이닉스는 920% 넘게 폭등했다.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의 독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5배 증가한 69조 원으로 예측됐다. 하반기 미국 증시 상장 호재와 함께 주가가 380만 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도 쏟아졌다. 협상 테이블은 차가웠지만 반도체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이 약간은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첫 회담이라서 그런지 날을 세웠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전쟁 리스크보다는 반도체 호재 소식에 조금은 집중하는 듯한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밤에 ADR 상장 심사 결과도 나오고요. 곧 있으면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SK하이닉스가 실종 1위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약화된 듯한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장중에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 흐름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그중에서 SK하이닉스의 오름세가 더 컸었는데요. 그래서 시가총액 규모가 점점점 커지더니 1위를 바짝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1위 자리를 차지를 하면서 26년 만에 1위 자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고요. 목표 주가 또한 여전히 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춤을 추다 보니까 SK스퀘어도 덩달아 상승세 보여주면서 13.4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MLCC 관련주들은 한 발짝 쉬어가면서 삼성전기가 1.32%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와 대표주들의 흐름이 많이 약했습니다. 현대차가 내내 조정받으면서 4.89%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제약바이오와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약했고요. 로봇주들의 흐름도 약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는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완이 IPS만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였었고 알테오젠과 다른 종목들은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13% 떨어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안에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내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3거래일 내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현재 1.95%, 1.64% 떨어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54% 떨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다 보니까 워닝 IPS는 10.06%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매수세가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잘 가다 보니까 현재 해성 DS와 DB 하이텍, KC텍이 1위, 2위,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KC텍이 10.79%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DB 하이텍도 두 자릿수의 급등세 보여주면서 13.1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성 DS는 유럽과 중국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주문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또 생산 능력 또한 향상되고 있다는 분석이 들어오면서 오늘 16.2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3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13%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LG그룹주들이 간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호재 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LG그룹 관련해서 이제 그룹주들의 경영진과 실무진이 엔비디아의 본사를 방문을 합니다.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여기에다가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엔비디아 회동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이 논의가 된다는 점,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협력 로드맵이 그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8.2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임주가 3위의 이름을 간만에 올렸습니다. 먼저 VM이 다올 투자증권에서 최근에 이 반도체 장비주 단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오늘 거래량 다시 한번 붙으면서 16.1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가비스는 외국인이 3거래일 내내 매수세 보여주면서 14.10%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성도 16.43% 두 자릿수의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유진테크도 11.2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요. 공동대표를 출범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새로운 도약을 알렸습니다. 실적 부진을 조금 개선을 하면서 신작 게임을 많이 출시한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16.1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승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또 뵈니까 느낌이 네, 또 새롭네요. 네, 또 낮에 보니까 뭔가 더 반짝반짝 약간 빛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네, 마침 오늘 또 이제 특징주 상황을 좀 보니까 LG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한때 네, 약간 맞습니다. LG 요정을 담당하시기도 했었고요. 네. 일단 LG전자가 뭐 SK 하이닉스랑 같이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을 싹 그냥 흡수를 해줬죠. 네, 이번에도 맞습니다. 좀 모멘텀이 명확했는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요. 저번에 젠슨왕 방한 때처럼 이번에도 좀 잠깐 반짝하고 다시 또 약간 하락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은 좀 있네요.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건 좀 당연하다라고 네. 생각을 되어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저녁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좋습니다. 일단 뭐 보도된 소식으로만 보면 네. 실무진들, 경영진들 해서 한 30여 명이 이틀 동안 방문을 한다고 해요. 본사를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서부터 사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네. 젠슨왕 CEO가 와서 SK 하이닉스와는 차세대 메모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지만 LG전자 쪽으로는 어떤 뭐 특정 지을 만한 단서를 주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비공개적으로는 어떤 소통을 하고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이나 또 밴드 공부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LG전자에서 그 로봇 훈련소 이런 부분도 이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일단 LG전자는 그 로봇 훈련소에 2030년도까지 한 4천억을 투자를 한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와의 이번 본사 방문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을 또 시장에 알려줄지는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주가 면에서는 좀 오늘 아쉬움이 남았다라고 좀 생각을 되어집니다. 이런 호재 속에서 단기 저항 가격 25만 원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네. 조금 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엔 25만 원을 돌파하지는 못했고요. 장중 13.9%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현재는 한 23만 1,000원 가격에서 움직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근데 로봇들도 다 약간 좀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막판에 좀 이렇게 힘이 밀린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외적인 변수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장 초반 강세 흐름에서 그 부분을 지켜내지 못하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젠슨왕 CEO 온 이후에 주가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손실 부분도 있다 보니까는 매도 물량이 아직은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7월서부터 해서 이르면은 7월서부터 클로이드 로봇이 이제 훈련소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 눌려 있는 가격 구간에서 꼭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LG전자가 25만 원 가격을 돌파해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요, 5월 21일 이 기준이 이제 신호가 떴던 이 가격 기준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25만 원을 돌파하기 전에 또 20만 원 가격에서는 또 하단 지지력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에서 추격 매수만 하지 마시고요. 1차 매수 하신다 생각하시고 호가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을 하시고 또 2분기 어닝 시즌 곧 다가옵니다. 2분기 어닝 시즌 이후에 하반기, 3분기 또 4분기 겨울에 좀 웃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 가격 구간에서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번에 이제 젠슨왕 방한 당시에 또 그 이후에 세론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라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제가 오늘 앵커 브리핑 주제를 반도체 소보장이랑 LG그룹주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네. 하나만 더 고를 수 있었다면 저는 이걸 골랐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오늘 두 번째 특징주로 가져온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 사실 주가 흐름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지하실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그랬죠. 밑으로 파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지난 3월에 이 투자 목적법인 SPC라고 하죠. 경영권 매각 이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때 잠깐 이제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그 이후로는 저점을 잡지 못하고 6월 11일 날 최저가 8,200원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라인, 야후 출자 법인의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소식을 전했고 또 김태환, 이시우 이 공동 대표 체제 출범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사업 신작 강화라는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애프터마켓에 이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오늘도 개장 전에 정규장 개장 전에 상한가에서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규장 개장하면서는 살짝 소폭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더해서 지금 이제 소액 주주들 주주 연대 부분에서 실질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주 환원 정책도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고 또 신작에 대한 부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 부분 이런 부분이 현재의 주가가 굉장히 하락 조정 추세에서 네. 이 추세를 과연 돌려 세울 수 있느냐가 저는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카카오 게임즈 보유하신 주주분들을 비롯해서 또 게임즈에 관심 있는 분들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 들어서 2026년 들어서 가격은 2월 고점에서 굉장히 가파른 하락 조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번 모멘텀을 계기로 해서 조정을 벗어내고 하락 조정 추세에서 상승 추세, 그러니까 하락이 끝나게 되면 네. 최소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은 보이게 돼요. 그 횡보 이후에 다시 방향성을 잡았을 때 또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면
진짜 큰 수익은 역배열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가 현재 이 9,000원 가격을 최저가로 잡고 추세 전환을 돌려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대응의 기준은 지난주의 시가가 굉장히 큰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의 세부적인 주가 대응은 지난주의 시가는 9,140원이에요. 이제 프리마켓 이런 가격들이 조금 들어가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리는 가격은 이 하단 가격 9,000원 이 부분이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현재 이게 10,000원 가격 언저리 구간에서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한 1, 2주 정도는 바닥을 만드는지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보다 안정적인 가격에서 잡아가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요새 게임주들이 이제 실적 굉장히 좀 강하게 턴어라운드를 좀 보여주면서 눈길 끌고 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친구는 아닌가요, 아직은? 이제 그 실적 측면에서는 좀 이제 게임 유저들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번에 앱 설치하지 않고 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이제 내놓았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아직까지는 실적 측면에서는 약간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공략이 유효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SK 스퀘어. 아, 정말 이 종목도 언제가 이제 피크일지 지금 예측이 진짜 안 됩니다. 사실 뭐 오늘 SEC에서 하이닉스 ADR 심사 결과 발표한다. 이것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 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상장이 되는 건 하이닉스인데 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스퀘어가 더 잘 가냐. 여기 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죠. SK 스퀘어 정말 무섭게 이제 아.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의 지주 회사이잖아요. SK텔레콤으로부터 인적 분할된 지주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과거에 SK 스퀘어 기업 분석을 하면서 제가 아카데미 운영을 하면서 또 강력하게 또 추천 의사를 밝혔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200만 원까지 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HBM 이런 실적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지주회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배당 또 이런 부분들이 다시 SK 스퀘어에서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보이면서 가격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2분기 이제 어닝 시즌 하면서 글쎄요, 이제 SK 스퀘어에서 26년 9,900억 그리고 2027년 1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배당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배당금이 2026년에 9,900억, 내년 2027년에는 한 1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증권가에서.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을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겠죠.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보유하신 주주분들이라면 이제 과매수 신호에 이제 빠져 있고 지금은 매도의 신호가 전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홀딩 하시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리스크를 네. 짊어지고 들어간다라고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겠죠. 가격 조정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치밀하게 계산하고 또 조정도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도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될 텐데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과매수 신호가 풀리는 시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매력이 부각이 된 점이 오늘 또 특히나 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홀딩이지만요, 어디까지나 보유자의 영역이다. 신규 진입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파트너님과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지 바로 키워드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 키워드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계속해서 지금 양측 간의 공방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위기죠. 아직까지는 유가가 76달러 선 WTI 기준으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시장에도 어느 정도는 좀 내성이 생긴 모습이네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열어보시죠.
역시나 마이크론 실적 발표. 사실 오늘 반도체 쏠림장을 만들어준 부가적인 이유기도 하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시각으로 오전 5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우선 첫 번째 키워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도 정말 이제 이 10시에 미국장 딱 개장할 때쯤에 또 프로그램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잖아요. 네. 이때 굉장히 또 속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좀 피로하네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실. 네. 주말에도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체크를 했었는데 펜스 부통령이 스위스에 결국 가긴 갔다. 네, 그런 부분들 전해지고 또 근데 협상은 비공개적으로 누가 참석을 했는지 이런 부분 또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과 이란이 핵만 놓고 협상을 하고 있다라면 진즉에 좀 협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 이런 네. 부분이 이제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는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WTI 국제 유가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기준 삼아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현재는 75불 수준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80달러 선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확산된다라고 보면은 저는 82달러까지 넘어가지만 않으면은 괜찮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저항선 추세적인 유가는 하락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락 추세를 다시 방향을 되돌리는 가격을 저는 82달러를 잡고 있기 때문에 WTI 국제유가 기준으로 해서 82달러 위로 다시 올라가지만 않으면 현재로서는 조금 노이즈가 껴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란이랑 미국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제 상당히 뉴스들을 많이 접하지만 이제는 피곤해서요. WTI 제일 먼저 봅니다. WTI 뭐 떨어지고 있으면 잘 되고 있구나. 올라가고 있으면은 뭔가 좀 약간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나 본데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기준선은요. WTI 기준으로 배럴당 82달러 선입니다. 이걸 넘어가지만 않으면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마이크론 실적이죠. 네. 마이크론 실적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매출이나 이익이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2배 넘게 폭증을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잖아요. 전망치가 저렇게 높은데 옛날처럼 두 자릿대 서프라이즈율이 나와줄지 이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런 부분을 이제 짚어보기 위해서는 지난 2분기에 네. 어떻게 발표를 했고 또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네. 지난 2분기에도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호실적 발표했고 3분기 가이던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3분기 가이던스 그 당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3분기 가이던스를 얼만큼 제시를 했었냐 하면 매출 335억 달러를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7억에서 7억 5천 정도 이제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이제 여기에서 지난 브로드컴 실적 발표했을 때 브로드컴에서 가이던스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주가 조정을 세게 받았고 그 영향이 바로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2분기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을 때 호실적 발표했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주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좀 보합 수준에서 움직였거든요. 지금도 저는 좀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워낙 눈높이가 좀 올라가 있고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마이크론 주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오늘 개장하면서 금요일 날 휴장했고 오늘 개장하면서 본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주목이 되어지기는 하는데 일단 시장에서 주목하는 포인트는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앞으로 이제 HBM 그 공급 계약하고 얼마에 이제 계약을 하는지 그 가격 거기에 일단 주목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또 디램하고 낸드 공급 부족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언제 풀릴 것인지에 대한 힌트
이런 부분들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또 4분기 가이던스 당연히 중요하겠죠. 매출 총이익률 이런 부분들 중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발표되는 실적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하필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또 애프터마켓 1부에 나옵니다. 하필 그날. 그래서 그날 또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 발표되는 부분들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적은 당연히 예상치 대비해서는 뭐 좋게 나오겠죠. 그렇게 안 나오면 쇼크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 이게 또 얼마만큼 이 서프라이즈율을 보일지 여기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할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는 장중에도 이 파트너님의 도움을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뒀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을 하시면 링크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이 여승재 3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입장 방법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또 저희 파트너님께서는요, 매일매일 오전에 이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 5시죠. 이런 날에 이 공백이 있는 날에 상당히 그 흐름을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파트너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그날 아침마다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아울러서 최근 들어서 저희 이데일리온 파트너들의 사칭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 담아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볼게요.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갑니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이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이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는 과연 좀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내일은 그러면 뭘 사야 될까요? 내일도 소부장인가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갖고 왔어요. 근데 또 이제 재진입의 또 이제 퀸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그 종목인가요? 지난주 이제 목요일에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매수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종목 테크웨잉입니다. 역시 재진입의 퀸. 네. 테크웨잉 이제 투자 포인트는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장비 검사 장비 기업이고요. 특히나 HBM 전용 검사 장비 기업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HBM4 또 HBM4E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전수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그래서 테크잉의 큐브 프로버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HBM을 전용으로 해서 전수 조사할 수 있는 검사 장비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SK 하이닉스 양 퀄 테스트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했던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려왔었고, 6월 달에 들어서 이제 첫 수주 소식도 전해졌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공유해 드렸는데요. 네. 지금 가격이 이제 65,000원 위로 해서 7만 원 가격 구간에서는 지난 3월 또 그 이전 고가 콜 테스트 이런 부분 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하지만 가격 조정을 받아서 6만 원 이하로 내려오는 가격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요. 네. 이런 제 상승 레이더 신호가 지금 6만 원 이하, 5만 5천 원 가격 이하에서 잡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6월 16일 지난주 화요일이죠. 지난주 화요일 마이너스 11%의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 가격적으로 이제 횡보하는 가격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요 17일 수요일서부터 해서 오늘까지 6만 원 가격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가격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6만 원 가격 위로 밀어 올려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의 주체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투자자별 주체, 종목별 이 수급을 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기는 했어요.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5월 22일, 6월 22일 한 달 동안 누적으로는 순매수가 잡혀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기관이 이 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따라서 테크웨이 접근하시는 분은요. 오늘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6만 원 위로 해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 변동성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6만 원 이하로만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도 장중에 보시면은요. 6만 원 가격 이하로 내려왔었습니다. 시작한 이후에도 6만 3천 원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중에 6만 원 이하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특정한 가격에만 매수를 고집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격 구간 기준을 정해놓고 호가에 나눠서 매수하는 그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인 여전히 이번 주에도 금 주중 6만 원 이하로 내려와 준다면은 그 가격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6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매수 관점 굉장히 좀 명확하게 지금 한 줄 전략이 나왔네요. 뭐 외인 매도 나온 거는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또 1,540원까지 튀었거든요. 네, 거의 맞습니다. 10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뭐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잖아요.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탄탄한 그런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업도 비슷한 그런 좀 재질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장비주는 아니고요. 네. 재료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재료 종목 어떤 네, 게 준비됐죠?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정밀 화학 소재 기업입니다. 동진 세미캠. 이 이름은 종목명은 굉장히 낯익으실 거예요. 그쵸.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종목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6만 원 이하에서도 제가 이제 동진 세미캠을 언급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는 6만 원 가격 위에서 가격적인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제 신호에 좀 포착이 되었습니다. 반등을 주면서 이런 신호에 포착이 되었고요. 이 동진 세미캠은 3D 랜드용 KrF 포토 레지스트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증설 이런 부분들 또 가동률이 올라가는 부분 또 반도체 수출이 증가되는 부분은 역시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료, 소재 기업에서는 매출 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작년 2025년 3분기서부터 해서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이 꾸준히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로 현재가 이하, 지금 이제 프리마켓 시장에서도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만 5천 원 위로 7만 원 가격 구간은 기술적인 저항으로 좀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시는 부분들은요. 조정 시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보다 좋은 결과 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시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대응하는 게 유효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역시나 좀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NXT에서도 거의 뭐 6% 가까이 더 상승폭 늘려가고 있거든요. 저번에 6월 11일 날에 이제 정확하게 좀 타점을 짚어주셨는데 앞으로가 더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앞서서 이제 SK 스퀘어 말씀드릴 때도 그 매도 신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현재는 매도 신호가 발생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 홀딩 의견, 그러니까 이게 수익 실현하고 싶으신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합니다. 장중에 조금만 흔들려도 팔아야 되나? 특히나 이제 250만 원, 220만 원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좀 그런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또 잘 잡아드리는 것도 전문가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뭐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매수, 조정 시 매수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조정 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좀 이제 PER 리레이팅, 그러니까 PER을 더 크게 줄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좀 상당히 많이 드네요. 그런데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새벽 5시에 발표되는데 여러분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파트너님께서 매일 오전에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신데 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계속 함께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파트너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